요즘 뉴스만 켜면 온통 AI가 우리 일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얘기뿐이죠. 한편으론 궁금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 다들 조금씩은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변화가 왜 과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기계들이 주로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대신했다면 AI는 인간의 생각하는 영역, 그러니까 창의력이나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일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와닿죠. 과거 산업혁명이 우리 손의 역할을 바꿨다면 지금 AI 혁명은 우리 머리와 마음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이번 변화를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느끼는 거죠. 에이, 그래도 아직은 먼 미래 얘기 아닐까 싶으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PwC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미 전 세계 기업의 70% 이상이 AI를 업무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번 변화가 왜 다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미래를 헤쳐나갈 지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 다음엔 기술 자체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살펴볼 거고요. 만약의 경우 일자리가 정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그 지도는 과연 뭘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틀, 바로 사회 적응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핵심 뼈대인데요. 기술이 개발돼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는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개입할 수 있어 라고 두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개입 방법은 역량 수정 개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기술 자체의 레시피를 바꾸는 거예요. AI라는 기술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나오기 전에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은 개입입니다. 이건 이미 만들어진 기술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고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술의 레시피 자체를 바꾸는 방법, 바로 이 역량 수정 개입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일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연구개발의 방향키 자체를 돌리는 거죠. 이건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은 좀 줄여주고 반대로 인간의 능력을 도와주는 AI 기술 연구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팍팍 주는 겁니다. 또 기술 개발 단계부터 실제로 그 기술을 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레시피 수정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인간 참여 의무를 도입하는 겁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법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 참여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AI가 실수하면 바로 잡아주고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역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자체를 바꾸는 법을 봤다면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차례입니다. 기술을 바꾸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체질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적응 개입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화로 돈 버는 곳에 세금을 매기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죠. 근데 이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꼭 필요한 혁신까지 막을 수 있고요. 너무 좁게 잡으면 기업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길을 터지게 되거든요. 이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 과제인 거죠.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뭘까요? 네, 바로 교육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코딩 교육 같은 과목 하나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의 방향 전환은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AI를 도구로서 잘 이해하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더 길게 보면 공감이나 소통, 윤리적 판단처럼 기계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실업이 현실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라진 월급을 대신할 방법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과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한 번에 큰 목돈을 줘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기본 자산.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못 본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인용문이 핵심을 짚고 있죠. 실직이 주는 가장 큰 상처는 우리 마음에 남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은 우리에게 돈 이상의 정말 많은 걸 주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존감을 얻죠. 그래서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필요를 채워줄 대안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선택지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AI가 가져올 미래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 전략입니다. 만약 특정 상황이 되면 미리 약속한 정책을 바로 실행한다는 식의 사회적 합의를 미리 만들어두고 기술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규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 물질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지원을 함께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 그리고 교육개혁은 정말이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고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쩌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